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요거만 한번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할게요. 여기 보시면 무엇으로도 규정, 작가 원종우가 이렇게 보면 과학, SF 소설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이런 판타지 소설 이런 걸 되게 좋아했대요. 무엇으로도 규정되기를 원하지 않았고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철학도, 록 뮤지션, 대중음악 운동가, 칼럼니스트, 정치사회는 농객, 음모론 전문가, 다큐멘터리 작가, 과학 커뮤니케이터 등 온갖 경력이 붙었다. 제가 여기에서 좋아하는 것은 철학, 칼럼니스트 정도 되게 어렵네요. 그러던 가운데 30여 개국을 여행했고 캐나다, 영국, 오스트리아에서 도합 7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사고의 확장이 조금 굉장히 좀 잘 됐을 것 같고 어릴 때부터 좀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상상력이라는 게 약간 이과 문과가 상상하는 게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눈이 하나 오더라도 아름다운 눈이야 막 이러지만 그 원종호 작가는 아마 눈의 뭐 결정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 아까 조은정 작가님도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죽음이라는 건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꼭 겪어야 할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과학적으로 풀어낸 이야기거든요. 네, 영생. 영생하면 우리가 누구나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다. 근데 사실은 영원히 살고 싶다 한다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또는 영원히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데 영생을 얻고 싶어 하고 그러나 죽음 뒤에 또 무언가가 있다. 우리가 죽었을 때 뭐 천국으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말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죽어봐야겠죠. 그러니까 죽으면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죽어봐야 해요. 그래야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뒤에 무언가가 있다면 그 세계는 적어도 우리가 아는 우주의 물리법칙에 지배받지 않을 것이다. 죽음이 본질적으로 인간이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어느 지점에 놓여 있다는 거. 그래서 인간이 죽음을 서고 싶어 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다룬 이야기예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늙으면 우리가 이게 팔자주름도 걱정되고 막 그래서 뭐 화장품으로 아니면 피부과 가서 우리가 이제 노화를 방지를 하고 그리고 죽음의 어떤 질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약을 복용하고 비타민제 각종 영양제를 복용을 하잖아요. 근데 죽음이 노화와 질병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사고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인간은 죽음과 노화를 정복하기 시작은 했어요. 그죠? 그래서 면역 체계를 올리기 위한 어떤 실험 과정에서 하얀지 항상 흰지를 실험 때 올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 막 보호단체에서는 과연 동물에게 이렇게 실험하는 게 옳은가 이런 막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인간에게 이렇게 실험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임상 실험은 하지만 그래서 흰지를 하는데 이 흰지가 2년밖에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면역 체계를 올리는 약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이 흰지가 5년을 살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것도 사람들은 그 흰지에게 일일이 가서 약을 막 투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기계 시스템에 의해서 계속 투여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너무 어쩌면 실험 이런 거 과정에서 너무 식상해지다 보니까 너무 일상화되다 보니까 그 쥐가 5년 살았던 것조차도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젊은 학자가 이 쥐 이상한데 2년인데 5년 살고 있어. 그러면 이 약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좋은 약이겠다 생각한 게 이제 그래서 딱 발견한 게 이터너티라는 약입니다. 그때 그 약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흥분했죠. 와,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축제와 파티를 열어서 이 상황을 굉장히 즐겼어요. 그래서 축제와 파티가 막 흥분하고 막 이게 하던 어느 날부턴가 사람들은 집 안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소위 말하는 이불 밖은 위험해. 그래서 절대로 나가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산업이 멈추고 모든 게 멈췄어요. 세상이 멈춰버렸어요. 단지 약을 생산하는 공장만이 돌아갈 뿐입니다. 왜? 이 약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터너티는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사라지게 했어요. 우리 예전에 히피족 아시죠? 그 자유로운 생활 양식을 추구하는 젊은이에서 옷도 막 그 히피스럽게 입어서 우리 막 히피 스타일이니 막 이러면서 우리 한동안 우리 때 좀 90년대, 80년대에 유행했던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피족이 있어요. 우피족은 뭐냐면 이터너티를 맞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기로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히피족을 보면 왠지 더럽고 씻지도 않을 것 같고 옆에 왠지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약간 멋있긴 하지만 가까이 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우피족도 그런 거예요. 이터너티를 맞지를 않았기 때문에 뭔가 질병에 노출되어 있을 것 같고 감염을 시킬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히피족처럼 약간 옷도 난해하게 입고 그래서 이제 그 우피족을 꺼려하기 시작하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죽지도 늙지도 않은 약을 만들었는데 이 우피족을 어떤 소년이 엄마랑 길을 가다가 이 엄마도 얼마나 큰 용기를 냈겠어요.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건. 그래서 나왔는데 마치 우피족을 만난 거예요. 그럼 엄마들 어떻게 해요? 야 가지마 막 이러잖아요. 옆에 가지마 안돼 빨리 와 막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소년은 궁금한 거예요. 우리와 다른 사람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엄마가 막 재촉하니까 갔다가 엄마가 무엇을 하는 잠깐 사이에 우피족을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 우피족에게 질문을 하죠. 아저씨, 죽지도 늙지도 않는 약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부작용을 해결할 약은 없어요? 못 만들어요? 왜요? 우리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인데 만들었지. 근데 그럼 그 약이 효과가 없었나요? 아니야. 우리는 이 약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약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지. 그래서 정말 좋은 약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이 효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했더니 그러니까 아이들은 성장이 다 될 때까지 그 약을 먹지를 못해요. 왜냐면 거기서 성장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성장을 일단 하고 나서 노화가 시작되는 시점에 그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 내가 과연 아저씨를 다시 만나러 올 수 있을지 아니면 내가 그 약을 맞을지는 저도 미지수예요 하고 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경계와 저항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죽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우리 아이가 좀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었냐면 나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언제까지? 우리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 아들이 성인이 돼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해서 횡단보도도 되게 잘 지키고요. 뭐 좀 위험하다 싶으면 몸 되게 사리고 공사장 옆엔 절대 가지 않고 그런 약간 내 몸을 굉장히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근데 죽음이라는 건 신이 관장하는 거지 제가 관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삶과 죽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난 절대 죽지 않을 거라는 신념 하나로 버텨왔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인간이 자연을 거슬렀잖아요, 지금. 우리 사실 코로나도 그렇고. 그 인류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고 결국 문명과 사회 시스템이 붕괴됐어요. 아까 산업이 모두 멈춰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이제 있어요. 이 영화인데 나는 너의 인간들이 상상도 못할 것들을 봤다. 오리온의 근처에서 불타는 전함들, 텐하우저 게이트 가까이의 어둠 속에서 빛나던 시광선. 그 모든 순간들은 이 시간 속에서 잊혀지고 말겠지. 마치 빛 속의 이 눈물처럼 이제 죽을 시간이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거 굉장히 두렵고 무겁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요거의 죽음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답니다. 왜? 어차피 조만간 죽을 거니까.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우리가 지금 줌맘 리딩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갖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죽음에 대한 아까 우리 아들이 때문에 죽음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이 올해 5월에 깨졌어요. 우리 친구가 이제 5월에 하늘나라를 가면서 거기 이제 아기가 4학년 아기가 있어요. 다 크고 2명은 다 크고 이제 있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 아이 어떡하지? 엄마 없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주변에서 다 도우면서 다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우리 아이도 내가 혹시나 혹여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변에서 돕고 우리 아이가 또 살아갈 힘이 생기겠구나 하니까 이런 죽음에 대한 어떤 강박이 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고 조심하지 않을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게 막 내가 죽지 말아야지 하는 어떤 그런 강박에서 사라질 수 있었던 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 왜? 우리는 죽을 거니까. 여기서 혹시 영원히 사실 분 계신가요? 있으면 저 친구 하려고. 그래서 제가 요렇게 죽음에 대한 어떤 과학 SF 그러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싶어서 우리 막 불로장생 막 이런 것도 찾으러 다니고 막 그랬었잖아요. 결국 인간의 여기서 좀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약을 개발은 했지만 그 약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약의 효능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 아까 나돈신처럼 나의 어떤 마음가짐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요거를 하면서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책이 청소년들한테 읽히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굉장히 과학적으로 뭐 다가서면 뭐 재밌는 이야기지만 약간 철학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읽어낼까 그냥 고등학생 정도는 읽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